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과목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개별 면접 과제인데요. 자, 뭐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설명을 다 드렸고요. 뒤에 또 개별 면접 과제 별도의 챕터가 있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개요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형 한문이고요. 상황형은 일자별로 당연히 다르고요. 뭐 직렬별로 다르다고 썼는데 이거는 죄송합니다. 구급 때는 조금 다른 게 있었는데 5점 5점만 다르고 직렬과 상관없이 나옵니다. 작성 용지 뭐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작성 용지는 제가 NCR 용지를 여기 그 수강생들한테 이게 드렸잖아요. 여기 들어있는 거. 처음에 한두 번 정도를 쓰시는데 어떨 때 쓰느냐? 볼펜. 엔간하면 0.5mm 좀 잉크 많이 나오는 것 이상. 0.7mm도 좀 0.7mm 그러니까 본인 손에 잘 익어야 돼요. 손에 익는 볼펜 하나를 고르시고요. 눌러서 보시고 어느 정도 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용지마다 특히 개인 발표는 4장이니까 이게 좀 압이 빡빡 좀 들어가야 돼요. 물론 맨 마지막에 아무리 눌러서도 선명하게는 안 나옵니다. 그냥 보일 정도만 나오고요. 극단적으로 만약에 안 보인다 그러면 대기 중에 혹시 마지막 답지 안 보이시는 분들 복사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층마다 복사기가 있어요. 진행위원이 거기다가 복사해서 복사용 천장을 더 줍니다. 이걸 면접위원 들이시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도 조금 눌렀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또 특히 그러기 때문에 볼펜을 고르셔서 내가 좀 손에 익을 수 있는 볼펜 하나를 꼭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보세요. 이것도 취향 타는 거라서. 단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침이 너무 뭉툭하면 압이 잘 안 들어가요. 막 힘이 더 많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너무 가늘면 압은 뻑뻑 들어가긴 하는데 가늘기 때문에 좀 매가리가 없어 보여요. 잉크의 굵기도 좀 적절하고 좀 진하고 짠한 느낌이 좀 되게 좋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좀 이것저것 탐색을 해서 하나를 정하셔가지고요. 본인 손에 좀 길을 들여 놓으시는데 그럴 때 테스트 용도로 먼저 좀 한번 좀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용지는 실강으로 오시면 제가 뭐 이렇게 박스로 만들어서 따로 갖고 있으니까 어디서 뭐 문구점에서 돈 주고 사지 마시고 생각보다 비싸요 이거. 그래서 몇 번 해보시면 되고 어느 정도 되는지 매번 뭐 이걸로 하실 건 없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몇 번 이제 해보시는 용도로 처음에 볼펜 고르시는 거와 앞 어느 정도 눌렀어야 되는구나 정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눌러 쓰실 때 지금 뭐 종이나 이런 데 올려놓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맨 평평한 딱딱한 바닥 위에 올려놓고 눌러 써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은근 압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책 같은 거를 올려놓고 쓰시면 되게 잘 써지는 것 같은 착시가 좀 있어서 현장 갔으면 되게 당황해요. 너무 안 써져가지고. 참고로 제가 드린 용지는 퀄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용지 거를 제가 쓰는데 인적신차가 같은 거들을 쓰는 걸 제가 알았었는데 딴 데를 바꾼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희한하게 너무 안 나오더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만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건 걱정하실 거 일도 없고요. 당장에서 단 볼펜 그죠? 내 전용 볼펜 하나 정도는 미리 해놓고 이거 두자. 특히 PT를 계속 쓰다 보면 손 아픕니다. 이게 잘 안 쓰시던 분들은 그 눌러서 쓰는 것 자체가 되게 그 속도도 잘 안 나오고요. 되게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좀 있고 또 글씨가 너무 악필해요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 좀 알아먹기만 쓰면 됩니다. 그죠? 또박또박 약간 그러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죠.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시간 재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뭐 그렇게 좀 리스크나 변동성이 없게 좀 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일괄해서 걷어가고요. 바로 제공이 됩니다. 면접위원들이. 그래서 참고로 개별 면접 과제는 여러분보다 면접위원회 여러분들이 쓴 개별 면접 과제 경험 상황형 답지를 먼저 보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같은 조의 것들을 모아서 먼저 봐요. 오전조 3명이다. 그럼 3명 거를 뭐 10조다. 10조다. 오전조가 한꺼번에 아침에 경험 상황 과제를 쓰잖아요. 그러면 싹싹 걷어가서 인사신청분들은 조별로 다 분류한 다음에 면접위원들에게 뜯어가지고 면접 책상에다 올려놓습니다. 파일에 딱 접어가지고. 그럼 면접위원 세 분이 오시는데 세 분이 서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거기 가서 처음 만나는 분들이에요. 이해하셨죠?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공통의 관심사가 없어요. 서로 간에. 공통의 관심사력은 유일하게 얘죠. 같이 보면서 뭐 미리 좀 점검하고 체크하고 뭐 이렇게 질문할 것들 메모하고 밑줄도 쳐놓고 그러십니다. 그럼 여러분보다 먼저 만난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첫인상이죠. 또 같은 조에 있기 때문에 비교가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1번하고 3번은 같은 학원 다녔나 봐요. 목차가 똑같네. 뭐 듣기 좋은 소리일까요, 그게?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종이를 적어놓고 비교해보면 성의 표시가 달라요. 열심히 좀 나름대로 좀 내용 없도록 열심히 쓰려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게 대번에 티가 나요. 그냥 바로.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여성분들 뭐 메이크업, 헤어, 뭐 구두, 뭐 정장, 남성분들 뭐 넥타이 색깔 뭐 이런 거 고민하시고 뭐 인상이 좋아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얘를 처음에 어떻게 잘 성의 있게 쓰느냐가 조금 더 큰 인상을 좌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시라는 얘기예요. 모든 거를 딱 보았을 때 좀 열심히 했다라는 티가 좀 나게. 예,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얘가 첫인상이다. 그런 것만 좀 기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또 중요한 건 라이어 테스트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면접 평정에 라이어 테스트를 되게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험형 같은 경우에는 가끔 뭐 이런 거 했다 그러면 언제 했냐, 어디서 했냐, 뭐 누구를 했냐, 콜콜한 걸 간혹 묻습니다. 예전에 이런 걸 되게 많이 했는데 요즘은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그죠? 얼마간 일했냐, 약간 팩트를 내용적인 팩트를 한두 개를 툭툭 묻게 돼 있기는 해요. 그죠? 아니 그게 갑자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랬으면 좋을 거 없다는 뜻이에요. 특히 그죠? 약간의 과장과 약간의 미화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뭐 서로 간에 그건 다 아는 사실인데 없는 거 뻥치는 거는 조금 예, 엔간하시면 하지 마셔라. 지어내지는 마셔라.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책 같은 거 읽었다 그러면 뭐 잘 묻지는 않는데 뭐 나온 좀 뭐 기억나는 내용이 있어요. 아 제가 본 지가 좀 오래돼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안 되고 아예 괜히 오해받지 않게 뭐 내용도 몇 개 좀 챙겨 놓아야 되고 예를 들자면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아리에서 뭘 했다 그러면 몇 년인지 대개 그냥 어떤 거였는지 뭐 이런 기본적인 팩트 뭐 자기 정보면 상관은 없는데 약간 좀 뭔가 서로 다른 경험을 막 조합해가지고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내시거나 이런 것들이 간혹 있거든요. 괜히 오버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명심해 드립니다. 이거 생각보다 되게 타격이 큽니다. 요즘은 근데 직무 옛날엔 경험형만 묻고 이렇게 하고 싶은 업무로 묻지 않고 특정 경험에 대해서 써라라고 한 줄만 나왔던 경우 그러니까 2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거를 되게 꼬치꼬치 따지는 게 중요한 포션이었는데 지금은 희망 업무 관심 정책 뭐 그 평소에 노력 이런 걸로 바뀌어버리는 바람에 경험 자체를 묻는 것 자체가 오늘 포션이 확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라이어 테스트를 하는 게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히 오해받을 내용을 괜히 뭐 좀 잘 보이겠다고 조금 뭔가 좀 더 써보겠다고 괜히 예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좀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끔 모의 면접하면요 10명 중에 1명 정도 걸려요 저한테. 티가 납니다 여러분. 괜히 오버하지 말자. 다음 자 이 문제는 제가 그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오픈 특강에서 자뭐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지난해 일반 행정직 2일차에 봐주셨던 오전조의 문제 오픈 특강에서 보였던 바로 그 문제입니다. 긴급 재난 문자. 자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는 오픈 특강에서는 제가 뭐 대충 설명과 또 후속 질문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좀 드렸고 여기서는 그냥 다 해드렸으니까 일단 어떤 게 포인트인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상황형에서는 담당 주무관인 걸 가정하고 문제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예, 과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비슷한 문자가 중복으로 온다. 두 번째, 긴급성이 떨어지는 문자가 오는 게 불만이다. 그리고 수신 공부를 해도 잘 안 돼서 짜증나는 국민들 많다. 그죠? 이게 해결 과제예요. 미션이라는 뜻이에요. 미션. 이거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황형 답지를 뭘 쓰든 간에 그게. 그죠? 이 내용이 포괄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형 과제는 마음이 급하더라도 꼭 문제 2번 읽으라고. 2번 읽고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걷어갈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억이 나와야 되는 중복 문자, 긴급성 떨어지는 문자, 수신 거부 안 됨. 이 세 가지가 키워드예요. 여기서는 지금 현재. 이 문제는 되게 단순한 문제이니까 뭐 이 정도는 껌이에요. 하지만 문제가 되게 꼬여 있어 가지고요. 복원이 안 되는 잘 안 되는 문제들도 간혹 있습니다. 간혹 문제가 되게 좁거나 조금 복합적인 문제인 경우일수록 문제를 꼭 2번 읽으라는 말 꼭 좀 명심을 하시면 좋겠어요. 마음은 급하더라도 제가 이런 거를 정책 변경 유형 나중에 제가 개별 면접과 상황형 할 때 보면 유형을 제가 한 5개 정도로 분류를 해 놓는데요. 가장 만만한 특히 7급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정책 변경 유형입니다. 기존에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문제가 있어 바꿔야 돼.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바꿔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야 돼? 이런 겁니다. 정책 변경형 중에서 가장 단순한 문제예요. 그죠? 여기에 복합적으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바꿔야 되는데 바꾸면 이쪽에서 반대해. 이러면 이제 복합이 되죠, 하나가. 또 하나 복합을 또 다른 층으로 복합을 시키는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상관은 그대로 하래. 아니면 상관은 무조건 바꾸래. 이런 거나 아니면 이 문제를 같이 협조해야 될 부처에서 사람 없다고 난색을 표한대.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레이어를 문제 이렇게 바꿔 놓는 거, 층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나중에 상황을 보시면 알아요. 점점점. 근데 이 문제는 그건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해결하라는 거잖아요. 7급에서 이렇게 품질 낮은 문제가 나온 것도 지난해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출 중에 가장 저품질 문제예요. 너무 뻔하잖아요. 그럼 할 얘기도 없고. 오케이? 이해하셨죠? 먼저 저 설명하면 또 하나 여기서 보면 이게 미션이라는 거예요. 해결 과제. 보통 이게 공무원식 용어로 해결 과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형태는 어떻게 돼? 이 세 가지 과제에 대한 솔루션이 적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 그거에 대해서 질문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죠? 반드시. 다음 또 하나 자꾸 이렇게 아이디어, 서프라이즈 자꾸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프로세스, 과정이에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예요. 그죠? 과정과 목표값을 둘 다 고민을 동시에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항상 그것만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럼 이거 같은 게 뭐가 과정일까요? 이렇게 바꾸면 되겠어요? 라고 하면 하지만 그렇게 바꾸려면 그 전에 뭘 해야 되겠느냐?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이렇다며, 그죠? 좋은 것도 있다며, 나쁜 것만 있는 게 좀 아니잖아요? 심지어? 그러면 좋은 것도 있고, 이런 안 좋은 점도 있으니, 그러니까 좀 진짜 어느 정도이냐, 도움이 되는 건 어느 정도이고, 진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걸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스마트폰에 요즘 수신 거부 기능이 있기는 하죠. 특히 긴급 전환 문자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문제도 있고 뭐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그죠? 뭐저 약간 약간 정보적인 이해값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러려면 누구랑 협의를 해야 되겠어요? 통신사 아니면 뭐 삼성, 갤럭시 만들면 갤럭시 기능 뭐 이런 것들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가능한지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이거 관련돼서 민원이 도대체 얼마나 생기는지 좀 열어봐야 될 것 같고 그럼 만만한 게 설문조사 같은 걸 해가지고 실제로 필요성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아닌지도 좀 찾아보고 뭔가 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대안을 만들어서. 즉 그런 걸 다 제가 뭉뚱그려서 프로세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무슨 정책 당만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런 거가 본진이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면 아니 그 무슨 창의적으로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뭐 약간 있을 수는 있어요. 더 중요한 건 프로세스예요. 이런 걸 꼭 염두에 두라는 얘기예요. 조곤조곤. 어떤 과정과 절차. 그래 내가 실무자잖아요. 내가 이걸 해야 되겠어. 그래 이걸 하면 좋겠어. 그러면 어느 정도를 해야 되고 어느 수준을 해야 되고 누구랑 얘기해야 되고 절차를 밟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묻는 거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제 엔딩 값의 아이디어도 있으면 당연히 좋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꾸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션 앤 프로세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정, 절차,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예상되는 어려움, 협조를 안 해주면 어떡할래, 블라블라.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실제 그때 상황에 들어갔을 때 본인이 진짜 담당자라고 생각하고 그럼 뭐부터 해야 되지? 뭘 알아봐야 되지? 등등등. 이해하셨죠? 이걸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자세한 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1번 문제는 뭐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보셨으니까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표적인 건 직무 기술하고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했던 평소 준비한 노력과 경험. 여기서 평소는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이전과 그죠? 면접 준비 기간, 면접 전날까지 혹은 면접 당일날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소는 다 평소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일각에서는 전게 별거 없으니 면접 과정 중에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면 좋겠다라고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준비 열심히 준비 기간에 준비 열심히 하면 좋잖아요. 당연하게. 내가 땡땡직이야. 그럼 땡땡 뭐 관세직이야. 그럼 관세청 갈 거고 관세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알아보거나 참여하거나 그죠? 구경이라도 하거나 이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오해하지 않아요. 그것만 했다고 면접을 잘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질문 없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뭘 했다고 해도 없는 경우가 절반이 넘어요. 열심히 써도 있으면 땡큐잖아요. 하지만 질문이 없더라도 면접인이 보기는 하잖아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다른 거 평가할 때 어느 정도
뭐 호의를 가지고 평가를 해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맞죠, 그죠? 이해하셨죠? 근데 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한 거예요.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잘 줄을 세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20여 년간의 인생을 단 몇 줄의 항목으로 이렇게 셀렉션을 하고 본인이 희망 부처나 업무에 줄을 세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여기 했던 거 제가 다 말씀해서 여기 쓴 거 여러분 보내주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면접은 면접일 뿐. 단 여러분들이 그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공무원 편에서 오는 거 아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뭐 이러이런 걸 해보려는 구체적인 목적, 약간은 그래도 좀 구체적인 계기나 동기, 목적의식, 그리고 지원하는 부처에 대한 관심,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겠다는 약간의 비전이나 목표, 그거를 위해서 내가 뭐 어떤 것들을 노력해야 될 것인지에 관련된 나름대로의 적극적인 자세, 이런 등등등을 보자는 거야. 쉽게 말하자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경험의 크기, 물론 대단한 경험을 그렇게 했어 이렇게 되면 좋죠. 제가 매년 뭐 국세청에서 국세 뭐 부가세 도우미 이제 1년에 뭐 종합세 도우미 매년 했습니다. 3년 동안. 뭐 그저처럼 경험이 깡패잖아요. 그거 하나만 가도 얘기가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영끌이라도 해야 될 거죠. 저 아버님이 하는데 좀 도와드리긴 했습니다. 저 홈택스 쓰는 것. 그러면서 관심 갖고 받고 뭐 이렇게 끌고 오거나. 그죠? 뭐 특히 이제 여성 일행 같은 경우는 교육부입니다. 교육부 같은 것도 많이 하시는 이유가 보니까 학원 알바나 과외 알바나 멘토를 하도 많이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만만한 게 교육부예요. 농담이 아니라. 교육부 구급 때 진짜 많았어요. 뭐 끌 게 뭐 딱히 없으니까. 예전에 문화부가 좀 많았어요. 왜냐 그러면 문화에 관심이 있다. 뭐 영화를 좋아한다. 영화 동화를 했다. 유튜브를 많이 본다. 뭐 해외 문화에 관심이 있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냥 문화부. 진짜 많아요. 문화부 교육부 합치면 한 8만 원 되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 산업자원통상부 들어본 적 없고요. 네? 뭐 공정위 이런 것도 되게 드물고요. 뭐 되게 그래요. 가끔 뭐 권익위는 제가 인권에 평소에 관심이 있고 뭐 법대 출신이라 뭐 인권 관련 과목을 들었고 뭐 블라블라 뭐 제 주변에 이러이러한 계기가 뭐 이런 건 좀 있어요. 정보부처가 30개, 위원회까지 하면 40개가 좀 넘어갈 텐데 그중에 여러분들이 면접에 운운되는 건 말씀드린 대로 한 10개도 안 돼요. 농림부 가겠다는 분, 해수부 가겠다는 분 눈 씻고 찾아봐도 아마 없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면접을 잘 보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전략적으로 이 부분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략적으로. 편하게 가지 좀 마시고. 그죠? 그러면 훨씬 더 면접에는 인상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당연하게도. 말재료를 만드실 때. 그 다음 제일 많은 게 중기부. 아버님이 장사를 하셔서 힘든 걸 봤다. 뭐 이런 레퍼토가 많아요. 주변에서. 알바를 했더니 사장님이 힘들어 하더라. 뭐 이런 걸 해서 중기부. 대충 어떤 그림인지 알겠죠? 물론 이제 근데 이공계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그러면 뭐 당연하게 뭐 관련된 뭐 식품 의약품 안전처나 아니면 뭐 관련된 농림부 일부 가시는 식약처나 이런 데를 지원하시는 거는 뭐 이제 뭐 합리적인 부분이 좀 있는데 좀 다양하게 좀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만 정하지 마시고 특히 일반 행정분들은 두세 개를 좀 골라서 조금 좁혀가 보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올라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일단 7급들 후기를 스캐닝을 먼저 하세요. 쫙 어떤 걸 골랐고 어느 수준에서 골랐으며 어떤 경험들을 주로 썼는지 되게 그럴듯하게 썼지만 10에 8이나 9분들은 특별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특별한 거는 없지만 특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있어 보이게 잘 어레인지 영어로 하자면 셀렉션해서 잘 엮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 플러스 그거에 맞게 경험을 해야겠죠. 그게 좀 맞게, 조금 좀 어울리게. 그 경험을 사소하게 뭐 기관 이름 방문도 있겠고요. 뭐 기관에서 하는 행사를 참여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뭐 온오프라인 뭐 상관없이 거기 가서 인턴을 하거나 도우미를 하거나 봉사활동하는 것도 있겠고요. 그쪽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직접 가봐서 느낀 점을 얘기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고요. 그 어느 정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지를 일단 후기를 보고서 먼저 스캐닝을 하시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면접 전날까지 준비하시는 거다 정도의 느낌으로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급 후기도 제가 올릴 것까지 올릴 텐데 9급도 가리지 마세요. 9급이나 7급이랑 똑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7급이라고 뭐 더 이런 개념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쭉 스캐닝을 하시면서 본인이 후보군을 두세 개를 골라 놓으시고 쭉 보면서 이 정도 사이즈를 얘기를 하는구나. 그다음 플러스 되게 이런 질문들이 오는구나. 에 맞춰서 하시지 그냥 관념적으로 뭔가 한다고 자꾸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한 가지 원래는 약간 양식이 달랐는데요. 조금 형식이 좀 달라졌습니다. 워크북을 보시면 워크북 뭐 그냥 보이면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워크북 앞에 이제 요겁니다. 워크북이 몇 페이지지? 12쪽인데요. 여기 보시면 원래 문제는 이렇게 양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내용은 동일한데요. 요겁니다.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작성을 하시고 하는 거는 나중에 개별 경험 면접 과제 뒤에 본 강의할 때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문제가 좀 그 편집 스타일과 레이아웃이 다 바뀌었어요. 원래 9급부터 이게 고 레이아웃 스타일입니다. 정확하게 워딩까지 많이 발전했어요. 행정도 나눔 고딕체를 쓰다니 뭐 이런 느낌. 자, 맞춰가지고 그래서 얘가 요거를 워크북에 두 개를 드렸는데요. 복사해서 쓰시거나 나중에 타이핑을 좀 하시거나 해서 나중에 최초에 실습할 때 이걸로 또 실습을 할 거니까 일단 이 말씀 제가 이거는 개요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세한 말씀은 이제 뒤에 경험 과제 할 때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여기까지만 좀 아웃라인만 좀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제가 뭐 다른 문제 하나를 골랐는데 세무지기입니다. 세무감사 회계 뭐 여러 증여를 그냥 인원이 작다 보니 한꺼번에 몰아서 그냥 퉁 봤던 그런 사례입니다. 오전 쪽이고요. 뭐 1번은 동일하고요. 2번만 달라졌습니다. 2번만 달라졌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작년에 국가직 7급 기출 문제가 한 두 문제 정도만 저는 괜찮고요. 나머지는 조금 뭐 쉽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뻔하다고 해야 될까요? 기출스럽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그런 정도의 문제인데 이게 딱 그런 기출스러운 문제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뭐 딱히 많이 물어볼 것 없는 정도 레벨이 되게 좀 레벨 학급 정도의 문제입니다. 앞에 문제도 레벨 학급이고요. 중급이나 상급은 아닙니다. 읽어보시면 국가정원조성 담당 주무관 국가정원 여러분 이제 앞으로 7급 제가 9급들은 그런 말씀 안 드리는데요. 7급들은 국가정원이 뭔지 모르시면 국가정원 내셔널 가든 맞나요? 내셔널 가든 국가정원이 뭘까요? 국가가 관리하는 정원요. 맞는 말이죠. 이런 건 이제 9급들은 이런 거 안 물어보고 뭐 7급들도 물론 안 물어보겠습니다만 9급들은 7급분들은 이런 것도 그냥 간단하게 검색을 해보세요. 그죠? 대표적인 국가정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가정원. 순천만이 국가정원 1호고요. 2호구는 순천만 그게 걔가 정원이에요? 이러지 마시고요. 또 울산 태화강 이 재작년인가 이제 아마 국가정원으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아마 선정이 됐죠. 구글에 가시면 바로 나오는 정보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아무튼 담당 주무관입니다. 외곽적 강변에 보통 수변 지역이 많이 합니다. 두 개밖에 없어서 예시가 그렇습니다만 국가익을 위해서 화초, 수목 및 국가정원을 조성하고 녹색 수변 공간 특히 이제 행정학이나 일행분들 이런 말이 좀 익숙하지 않으시면 이게 행정 용어고 어차피 다 아셔야 되는 정보이긴 하니까 수변 공간이 무슨 말일까요? 물가. 그죠? 수변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알겠죠? 대충 느낌이 아시겠죠? 다음 이에서 B 시민들은 사용하지 못했던 시 외곽 지역을 국가정원으로 조성하면 도시 이미지 개선, 녹지 휴게공간 확보, 지역 경제 활성화. 제가 밑줄 안 쳤지만 이런 이익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익이 몇 가지? 세 가지. 상황형 풀 때 문제 두 번 읽으라고 했고요. 문제 안에서 뭐 개인 발표도 마찬가지로 문제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죠. 그 바깥을 상상하지 마세요. 문제 안만 철저하게. 문제가 우주입니다. 그런 표현을 좋아해요. 제시 자료가 우주예요. 우주를 정복하고 나서 안드로메다로 가든 인터스텔라로 가든 알아서 하시는데 우주 정복, 꽉 다 정복할 건 정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정원의 이득은 몇 가지? 세 가지. 뭐요? 이미지 개선, 녹지 휴게 공간 확보,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됐죠? 세 가지. 그런데 환영하고 있습니다. 땡큐, 오케이, 좋아요. 이거는 뭐 문제 없어요. 하면 되지 뭐. 하지만 늘 나오죠. 나왔다 환경단체. 안 돼.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죠? 그냥 반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유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국가 조성에 30만 제곱미터. 저희가 수치가 나오는 것도 좀 흔치 않은데 왜 수치를 굳이 넣었을까요? 아마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 상황 제시는 거의 없거든요. 아마 취지는 그거 같아요. 연락이 넓어요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죠? 30만이면 연락이 넓어요 라는 말은 아주 넓은 녹지 면적 이렇게 안 쓰고요. 찝어서 그냥 써주기는 했어요. 좀 특이하긴 하지만 아무튼 유지를 위해 녹지를 유지하려면 뭘 해야 된다? 첫 번째, 농약 대량 살포 불가피. 반대 이유 첫 번째, 반대 이유 두 번째, 방문객 증가로 인한 수질오염. 세 번째, 만만한 게 수달이죠. 수달님께서 예, 예, 살 곳이 없어져. 어쩔래? 그거 안 돼. 이런 거예요. 어쩔래 당신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아까운 유행이 다르죠. 아까는 뭔가를 제도가 있는 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만드는데 하려고 하는데 어딘가 딴지가 들어오는 거죠. 만만한 게 환경단체입니다. 이런 데 흔히 드러나는 게 이런 내용은 과거에도 참 여러 차례 나와서 예? 되게 식상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뻔한 문제. 즉 기출 중에 본질적인 것들이 비슷한 것들이 계속 변주가 됩니다. 상황만 다르고. 이거는 문제는 뭐겠어요? 하긴 아유 반대니까 뭐 때려치죠 뭐. 때려칩니다. 끝. 한 줄. 쉽잖아요.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겠어요? 갈등 조정이에요. 이게 속에 말하자면. 타협점을 찾고 설득할 건 설득하고 타협점을 찾으라는 거죠. 목적은 정해져 있어요. 아까는. 그러니까 여기서 미션은 뭐겠어요? 갈등을 원만하게 풀어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즉 여기 앞에 했던 요 말은 뭐겠어요?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해야 된다. 하긴 해야 돼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애둘러서 표현하는 거예요. 효과가 좋아. 하면 좋겠어. 오케이? 여기 보시면 방문객 증가니까 지역 경제가 늘어나는 거잖아. 이게 같은 동면전의 양면 같은 거잖아요. 이해했음? 그러면 해결 과제의 미션은 이 세 가지 반대의 이유를 잘 해결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겠죠. 하나하나 이건 솔로 정답이 없기 때문에 다양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농약 살포가 불가피해. 그렇긴 그렇지. 그러면 농약 조금만 쓰면 안 되나? 친환경 농약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뭐 천적을 어쩌고 저쩌고 잘 몰라도 돼요. 디테일은. 그죠? 그런 세세한 것, 그 기술적인 것까지 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네가 담당자면 어떠한 프로세스로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될 거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거를 명확히 하라는 뜻이에요. 그죠? 불가피하니까 조금 줄이고 최소한으로 일단 하고 안독한 거 친환경 뭐 이런 게 있으면 하고 뭐 천적 이런 것도 좀 관계기관이랑 협의해서 관계기관 어디? 뭐 농림축산부 같은 데겠죠, 그죠? 그런 데는 어떻게 해가지고 좀 해보는지 좀 알아보고 뭐 그런 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를 들자면 두 번째 방문객 증가로 인한 수질오염. 그러면 방문객 증가를 하지만 수질오염을 안 나게 하든지 이게 뭐겠어요? 인근의 식당 뭐 등등등 왜 보시면 뭐 남한강 유역이나 이런 데 가시면 방문객 증가하면 식당 카페 늘고 거기서 뭐 함부로 이제 수자원 보호구역에다가 뭐 이렇게 폐수들을 흘려놓고 이러다 보니까 수질오염되고 뭐 그런 거잖아요. 되게 그런 걸 예상하겠죠. 그죠? 물론 뭐 관광객들 와서 버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방문의 증가지만 수질오염을 못하게 막아야지. 그러면 그런 업체를 확실하게 때려잡겠다. 걸리면 그냥 그런 식당들 뭐 몰래 뭘 흘려보냈다. 그러면 뭐 효수를 시켜서 광화문에서 효수를 시키고 삼족을 멸하겠다든가 뭐 이런 걸 대책으로 내면 되잖아요. 확실하죠? 중국이 그렇게 하잖아요. 공개 처형, 공개 청살, 공개 교수형을 하는 나라입니다. 공개적으로. 조리돌림 돼요? 묶어가지고 이렇게 시내 한 바퀴 돌리게 만들고 아름다운 나라죠. 자, 이런 대책이 있겠죠. 또 관광객은 오는데 여기 오는 건 좀 줄이자. 이런 것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아예 그럼 그쪽에 오는 방문객 수를 좀 제한을 하자. 일명 쿼터죠, 쿼터. 하루에 뭐 1000명밖에 안 돼. 예약제.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쓰면 어떻게 아니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반발하면 어떡할래요? 라는 후속 질문이 뻔히 또 오겠죠. 정답 없는 게임들을 서로 하는 거예요. 논리 싸움으로. 자, 요 정도. 다음에 수달이에요. 예, 수달. 얘는 또 어떻게 해야 돼? 제일 좋은 거. 이사를 보내줄까요? 그냥? 딴 데로? 아니면 위에 사시는 데는 안 건드리는 방법도 있겠죠. 뭐겠어요? 연락이 넓어요?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이게 좀 피해가지고 좀, 그죠? 딴 데만 이렇게 좀 하고 여기는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그냥 원상태로 놔두자. 이 공원 같은 거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뭐냐면 중간에 순천만도 그렇지만 이렇게 다닐 수 있는 데크 형태로 쭉 이렇게 만들어 두고요. 뭐 산책로 비슷하게 뭐 전망대도 만들어 두고요.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국가 정원인 거예요. 그냥 보호구역이 아닌 거예요. 이용을 하자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개발을 전제로 한 거예요. 이 정원을 만든다는 개념은.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거는 인위적인 실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줄이자.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정 안 되면 뭐, 예. 뭐 이사 불러가지고 예. 예. 포장이사를 시켜드리면 되죠. 예. 고시더라니. 그럼 이거 하려면 누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이사 시켜줄까? 내가 수달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럼 전문가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럼 질문들. 자, 그럼 이런 일을 추진할 때 그러면 누구랑 협의를 해야겠냐? 일단 환경단체도 당연하게 있겠고요. 또 관련된 전문가, 어떤 전문가? 약간 내일 야생동물의 생태에 관련된 전문가나 뭐 등등등. 그다음에 또 이런 수질 오염이나 식당이다 이런 것도 단속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단속은 누가 할까요? 되게 단속은 다 지자체에서 합니다. 100%. 그럼 지자체랑도 얘기가 좀 돼야 되겠죠. 해당 지자체랑. 대충 사이즈가 좀 들고 오시나요? 어떤 느낌인지? 이렇게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미션은. 이거를 그러면 또 저희들이 알아서 할게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해하셨죠? 나 일행 수석으로 입직했어요. 똑똑하거든요. 알아서 할 테니까 저리 꺼지시고요. 결정 나면 그냥 하시면 돼요. 다 알아서 할게.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뭐겠어요? 같이 모여서 관계자들끼리 모여서 얘기도 하고 회의도 하고 뭐 이렇게 조율을 해서 그죠? 그러면 또 그런 문제가 나면 그럼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겠냐? 협의를 해야겠냐? 일단 나. 그다음에 환경단체. 오케이. 그다음 지자체. 관련 전문가. 그죠? 유관기관. 어떤 유관기관? 몇 가지 농림부나 예를 들자면 뭐 등등등. 됐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나란 일이잖아요. 이게 나란 일의 이해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빠뜨리기 쉬운 게 뭐예요? 주체 중에 환경단체 당연히고 동물 전문가 있고 내가 들어오고 이쪽에 지역주민 대표 이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죠? 지역주민 대표, 뭐 시민단체 그쪽에 여기서 레벨이 높은 참여 주체는 어디다? 행정적으로 지자체입니다. 지자체. 지자체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건 레벨이 높은 사람이에요. 거기까지 갔으면. 협의 대상자가. 이해하셨죠? 다시 앞에 문제로 돌아올까요? 여기에서도 레벨이 높았으면 참여 주체는 지자체가 들어오는 게 문제 포인트이긴 해요. 근데 저도 이거 지자체와의 업무 분담을 얘기하는가 보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실제 질문제는 그런 질문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후속 질문 중에 그거를 안 묻고 왜 이 문제를 냈을까 좀 의아하기는 했습니다. 즉 제도의 기본적인 설계는 국가 정부가 하고요. 액션은 지자체가 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이 말은 잘 나중에 설명을 제가 다 본격적으로 드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문제의 본질은 뭐냐 그러면 지자체가 지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정부 지침은 긴급 문자를 보낼 수 있다는 지침만 있는 거고 그걸 어떻게 유권 해석을 하는 건 지자체가 지들 마음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코로나 때 이걸 많이 겪었잖아요. 교통정리를 이제 슬슬 해왔어요. 많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문제를 애둘러서 얘기했지만 실제로 국가정책으로서 행정안전부에서 개편을 만들고 협조를 구하고 담당 지자체에다가 통일을 시키고 특히 여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예컨대 확진자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가 막 들어가는 바람에 문제가 됐던 것들을 교통정리를 시키는 거예요. 국가가 큰 가이드라인의 지침을 만드는 것이고 그 가이드라인의 일정 부분의 재량을 가지고 지자체가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럼 국가가 풀어야 되는 부분과 지자체가 액션으로 해결하는 부분들이 좀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되게 모든 규제는 그렇게 굴러갑니다. 김밥이 대장균이 얼마나 나오면 안 돼라는 건 환경부에서 정해요. 약간 식약처에서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단속하고 어떻게 처벌하고 과태료 뭐 영업정지 어떻게 하고 실제로 공무원이 가가지고 수거해가지고 보내서 검출하고 검사하고 개고장 보내고 하는 일선 단위 업무들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다. 예컨대 보건직 예를 들자면 느낌이 아시겠죠? 국가 사무와 이게 다른 거예요. 국가 공무원이 가서 단속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 원래 또 그 얘기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국가 정부 사무와 그 지방 위임 사무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배우셨던 뭐 그런 개념에 가까울 것 같고요. 위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또 지자체가 또 자체적으로 또 그걸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어요. 아무튼 그 얘기고요. 그런 얘기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개념만. 제가 여기서 알고 싶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나란 일이에요. 이런 일 할 때. 자, 만약에 이 문제를 똑같이 바꿔서요. 똑같이 바꿔서 요즘 핫한 게 풍력 발전이거나 뭐 태양열입니다. 이해했죠? 예를 들자면 어디서 태양열을 뭐 놀고 있는 뭐 보기 흉한 민둥산이 하나가 있어서 예, 돌산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태양열 친환경 뭐 패널 같은 걸 넣어서 아니면 풍력불을 넣어서 좀 하려고 해요. 하지만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뭐 눈이 부시다 무슨 뭐 등등등 예, 미관이 더 안 좋아진다.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위험하다라는 이유로 반대를 합니다. 어떻게 할래요? 라는 질문과 이거는 외형적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어떻게 갈등을 조절할까? 문제가 나오니까 문제는 다 다를 수 있죠. 그건 사안마다.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쓰레기 건설 장애라고 바꾸면 뭐가 달라지고 예를 들자면 기피 시설 아무거나 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건 좋은 시설이죠. 좋은 시설이지만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약간 뭐 친환경 무슨 어쩌고 저쩌고 풍력 반증 어쩌고 이런 거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문제 외형은 다르지만 이 갈등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가야 되는가? 예컨대 뭐 협의기구, 공청회, 간담회, 그죠? 그다음에 사후 모니터링 똑바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걸 한꺼번에 하지 말고 시범적으로 뭐 조금 좀 해보고 경과를 보고 하자. 시범 실시, 단계적 실시, 뭐 등등등. 툴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나란 일을 배우는 건 툴을 배우는 거예요. 정책 수단. 이런 때는 어떤 정책을 국가는 할 수 있는가?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어떤 거를 할 수 있는가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배우시는 건데 나란 일은 다 똑같다고요.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큰 틀은 똑같은데 어떻게 맞춤형으로 그거를 이게 영어로 그지 적용시킬 것인가? 어댑테이션. 그죠? 어댑테이션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예요. 그의 디테일에 관련된 부분. 이해하셨죠? 이런 사고는 PT에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란 일이라는 건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관세 연습 공유는 이렇게 2장짜리 있으니까요. 이거는 뭐 나중에. 이건 엔간하시면 그 타이핑으로 이렇게 작성하시지 마시고 상황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핸드라이팅으로 자꾸 하는 연습은 좀 하십시오. 그죠? 예, 줄을 좀 차후에 좀 이쁘지 않겠어요? 그죠? 공무원들은 빈줄 남는 거에 대해서 혐오, DNA적으로 혐오합니다. 이 정도 쓰잖아요? 그럼 꼭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은 요 밑에다가 써요. 끝. 왜냐면 그게 필요하기도 해요. 문서가 중간에 잘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뭐 쓸데없는 얘기라도 좀 써가지고요. 마지막 줄까지 채우는 게 워낙 DNA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문서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 엔간하시면 이쪽으로 다 채울 필요는 없어요. 그죠? 보통 개조식이라고 말하죠. 쭉 내리시더라도 명료하게.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뭐 서술형으로도 써도 되고 뭐 마무리가 써도 상관은 없어요. 얘를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쓴 내용을 기준으로 놓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썼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보값도 물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구성, 보기 좋게, 읽기 좋게,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무슨 말인지 알아먹게 쓰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공무원 되시면 이게 미치는 거예요. 나는만 알면 되는데 모든 문서는 내가 보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남 보라고 쓰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남 보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얘기는 얘만 봐도 이해가 돼야 돼요. 이걸 하겠다는 얘기인지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인지. 만약에 대책을 3개 썼어요? 뭐가 중요하다라는 건 어떻게 표시하면 될까요? 꼭 표하면 되겠죠. 별표 3개. 또 공무서에서 그러는 거 보셨어요? 어떻게 공무서는? 주로 2가지 방법을 씁니다. 볼드. 규칙이에요, 원래가. 볼드체. 고딕 볼드체. 다른 건 명조로 쓰고 얘는 고딕 볼드로 써요. 한 컴 고딕 심지어. 또 하나는 밑줄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먼저 씁니다. 공무원식 용어로 이거를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후기를 보시면 알죠? 자, 여러분 정책 여러 가지 있었는데 우선순위가 뭔가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말을 했다는 말은 이 순서를 못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쓰다 보니 뭐가 중요하겠어요? 급한 것부터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해결 과제는 급한 거 혹은 빨리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뭐 돈 안 드는 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게 뭐가 됐지 간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 좀 고려해야 되고, 즉 이 12줄 안에 어떤 형태로 쓰는지는 자유이긴 하나. 그죠? 쓰는 거, 어떤 체계를 잡고 쓴다는 행위 안에는 많은 것들이 담긴다는 게 정보값만 아니라 정보의 배열, 위계라고 하죠. 하이어라키. 그죠? 체계, 시스템이라는 영어 표현을 쓰는데 체계, 하이어라키, 위계 이런 것들 보기 좋게 글씨, 폰트, 구성, 그다음 워딩, 그죠? 얼마나 좀 밀도 있게 깔끔하게 워딩을 썼는가, 지저분하지 않게.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앞으로 이제 PT 개인 발표를 할 때 특히 이제 기술직 분들은 이 부분에서 진짜 고생하실 거예요. 세무직 분들도 좀 비슷하신데 뭐 쓰고는 싶은데 그냥 말이 안 떨어지는 거죠. 머릿속에는 있는데 손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문서 작법이에요. 일종의 쉽게 말하자면 보고서 작성법. 현직들도 어려워해요. 이 부분은. 이게 리미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죠? 이거 잘하시면 승진도 빨리 하시고 윗분들 입금도 잘 받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답지 보실 때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후기를 보실 때 딱 보고 한눈에 내가 딱 이해가 돼. 그럼 잘 쓴 거예요. 형식은 어떻게 치든 간에. 뭔 소리지 이게? 애매하고 뭔가 뜨뜻미지근하고 애매모호하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면접원이 이게 첫인상이라고. 딱 받아보면 한눈에 비교가 되고 줄을 세울 수 있어요. 오전줄 3명이면 3명의 1, 2, 3등 줄을 여기서 바로 세울 수 있다고요. 받자마자 각 5초, 15초면 이거 좀 낫네. 열심히 썼네. 열심히 쓴다는 건 깨알같이 쓴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죠? 여러분이 그 감별을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볼 줄 아는 눈이서 내가 그렇게 쓸 거 아니에요. 레퍼런스는 뭐예요? 선배들이 쓴 후기 사례들이에요. 그게 레퍼런스잖아요. 오케이? 자, 그런 느낌. 얘가 중요하다라는 말, 쓰는 것들, 작법도 중요하다. 잘 정리하는 습관. 명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장짜리. 다음 개인 발표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타임 쉬고요. 10분 정도 쉬고, 자, 여기서부터는 마지막까지 그냥 한 큐에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앞에 이게 왜 하는지에 대한 좀 명분과 이유를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제가 불어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제대로 작지막 설명하는 건 뒤에 각각의 챕터가 또 있으니까요. 거기에서는 진짜 쓰는 것, 작법, 답지에서는 그때 하도록 하고 약간 주마간산이지만 되게 이런 걸 포인트로 물어보는구나 정도의 감만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이따 뵙도록 할게요. 이제 워크북을 보시면 뭐 쭉 있고요. 잠깐 일단 설명을 좀 드릴 텐데 나중에 그건 개별 면접까지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스마트폰 재난 문자 같은 경우를 제가 정책 변경형이라고 보통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바뀌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대비하는 뭐 이런 컨셉이고요. 그래서 좀 관련된 기출들을 제가 이렇게 쭉 모아놨어요. 최근 것 중에 좀 대표성이 있는 문제, 뭐 많이는 최대한 안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실습 때 정리할 때 하나씩 이제 풀어갈 겁니다. 풀어갈 것이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여기에는 일부러 좀 겹치지 않은 것만 골라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풀 버전은 나중에 교재 상황형 뒤에 교재를 보시면 이제까지 나왔던 기출들이 다 모아져 있습니다. 그 전에 건 그렇고요. 작년 국가직 7급 거는 제가 따로 빼놨는데요. 쭉 보시면 유형별로 나와져 있고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별도로 강의 설명을 드릴 거고, 상황 면접 과제는 여기에 따로 제가 모아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10문제죠. 작년에 5일을 받고요. 오전 오후까지 해서 이렇게 5개, 10개의 문제가 있고요. 그 해당되는 문제들은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놨고요. 나중에 스케치를 작성하시고 이러는 것들은 따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실전 실습 때, 여기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긴 할 거인데, 뭐 모의 문제를 드릴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들이 꽤 많았는데요. 뭐 좋은 문제도 있지만 조금 모든 문제가 꼭 콜이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용도로는 또 여기서 좀 골라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 문제는 이번에 국가제, 구급과제 포함하면 제 교재 뒤에 상황 면접 과제 편을 보시면 맨 뒤에 표로 해서 제가 2014년도부터 면접 강의를 해서 지금까지 예, 상황형 문제가 다 모아져 있습니다. 거기 실려 있는 게 200개예요. 이번에 국가직 9급 때 한 20개 아니다 22개 뭐 정도의 상황형 문제가 또 있습니다만 그 퀄이 좋은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풀기 권할 만한 문제는 별로 없고요. 너무 단순한 문제여서 근데 그 문제는 나중에 따로 또 복기를 해서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의 면접 하실 때 기준은 아까 보셨던 제가 유형별로 분류한 대표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 실습을 저랑 같이 할 거고요. 다는 아니고 뭐 한두 개씩 골라서 나머지는 뭐 스테디에서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전 실습 때는 이제 여기 있는 2020년도 문제를 좀 뭐 몇 개 뭐 그냥 좀 대표적인 거 좀 골라서 좀 하고요. 그때 당시 또 해당되는 후기를 좀 보시고 뭐 이런 느낌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 좀 간단히 광고 말씀드리겠고요.